저희 남편이 우선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되거나 같은 공간에 없거나 이러면 되게 불안해해요. 그런 점 플러스 저랑 효주에게 좀 집착이 심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친정에 아이랑 갔다가 왔는데 그날 제 핸드폰이 진동으로 돼 있었던 걸 잘못 눌려가지고 연락이 안 된 거예요. 딱 1시간이. 그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연락이 안 돼가지고 다 같이 모든 가족 셋이 위치 추적을 달았어요.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달았어요. 핸드폰에. 5, 6년 동안 네, 서로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가면은 이제 서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누구 만나고 있고 뭐 이런 거. 인증샷처럼. 그리고 혼자 뭐 커피숍도 못 가게 하고 중고거래 하지 말라고. 네, 싫어요, 되게 그런 거. 네. 아내가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처가 댁이 꽤 멀어요. 한 1시간 반이면 늦어 도착해야 되는데 2시간이 넘어갔어요. 2시간 반이 나는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아이는 3살이었고 나는 막 미치는 거예요. 어디는 추적할 수도 없고 지금 밤에 지금 막 10시, 11시 됐는데 연락 안 돼요? 안 돼요. 와, 이러다가 사람이 피해갈라 죽는구나 느꼈어요. 나에게는 오케이, 그 물건, 잡동사니, 옷, 신발 다 버려도 돼.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가족이 실종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경찰 치고 실종은 아니죠. 실종은 나에게 아니죠. 그 1시간은 진짜 지옥이 있다면 이거였어요. 나에게. 이러다 나중에 딱 왔는데 괜찮아. 이 순간에 위치 추적을 해요. 어떤 위험한 사건이 벌어지면 남들이 봤을 땐 천만 분의 일이지만 나한테 걸리면 너무 위험한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불안해요. 아직은. 예전에는 그게 저한테 되게 심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이한테 더 많이 갔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생각해봐도 좀. 뭐? 체육대회 전날에 그 놀이기구도 타고 이렇게 노는 건데 아빠가 이제 위험하다고 거기도 따라간다고. 체육대회인데? 올 수 있어요. 아빠는 꼭 보호자 동반 해야지 갈 수 있어요. 버스는 그 역에 잘 못 내릴까봐 무서워서 아빠 안 된다 그랬고, 지하철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러고, 그냥 혼자 걸어가는 것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혼자 가는 건 다. 학교에 내려다 줄 때 걸어갈 그것도 없이 바로 정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태워가니까 친구들이랑 못 걸어가니까 그게 약간 좀 친구들이랑 좀 걸어가 보고 싶은데 너무 진짜로 안 된대요. 모르겠어요. 안 된대요. 위험하대요. 같이 걸어다니면서 말을 하거나 뭐 펜시점 가거나 다이소 가거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저는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아요. 저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그 쉽지 않아요. 떡볶이 가기 굉장히 멀어요. 한 5분 이상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5분 이상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5분? 네, 그래서 5분이면 엄청 가까운데? 아니 근데 멀리 그래도 있어요. 학교 끝나고 멀어도 그 분식집 가는 그 여정, 그리고 분식집 가서 그 얘기하는 그게 재미인데 아직은 언제 떡볶이를 먹을 수? 고등학생도 돼야 이제 지금 아직은 지금 초등학생이랑 똑같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중학교 간지. 아니, 중학생이죠. 가지고. 초등학교랑 똑같이. 완전 다르죠. 중학생이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중학생이죠. 아직은 저는 제 생각이 그래요. 미성년자라는 게 미성년자 맞죠. 저는 부모가 성년 되기까지는 보호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고 우리는 보호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 그거부터 잘못됐어요. 왜 중학생인데 축제를 놀이동산에서 해요? 학교에서 해야지. 그럼 오케이. 그러면 그 놀이동산에 간다면 중학생이면 교복을 입고 가야지. 왜 사복을 입혀요? 그 학생들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 놀이공원에요. 그렇죠? 근데 사복을 입혀놨어. 지금 다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혼돈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난 옆에 있고 싶어, 내 욕심은. 그래서 어떤 생각도 했냐면 공룡탈을 쓰고
옆에서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요. 우리 효주가 잘 있나? 응. 아, 내가 다시 태어나면 CCTV로 태어나고 야, 장래희망이 어디서나 어머, 어머.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봐 줄 수 있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질문이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제 질문이. 아, 예, 예. 네. 근데 아내나 딸은 이창훈님이 하는 보호를 네. 그들도 원할까요? 그런 형태의 보호를? 저는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버지란 존재가 남편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를 잘 키운다라는 거에 개념을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과 자립입니다. 독립을 시키고 자립을 시키기 위해 내면의 힘을 기르게 하는 과정을 부모는 끊임없이 돕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혼자 어두운 데 걷고 친구들과 네. 떡볶이집 가는 게 그게 자립을 키우는 겁니까? 어, 아내가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게 그게 키우는 겁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네.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이창훈 씨가 뭘 하나를 놓치고 계시냐면요. 네. 누구라도 동의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늦은 시간에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버스 정류장 말고 약간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다니고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그렇게 실행하고 살아야 돼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24시간 편의점이 있으니까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누군가 여러 명이 나오게 해서 같이 들어간다든가 이거를 가르쳐줘서 본인이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적용하고 살아야지 마치 무슨 자웅동체처럼 붙어 다니는 거는 24개월까지는 가능한 일이지만 그 이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인 능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년 365일 24시간 얘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네, 선생님은 네. 되게 좀 편한 곳에 잘 자라셨고 저는 최악의 조건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저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네 70대 노인이 나룻배 알고 태워준다는 있습니다. 걸로 해가지고 알고 결국은 있습니다. 배 흔들어서 남자 떨어지고 거기서 떨어진 남자를 찔러 죽였어. 네. 그러면 아무리 건장해봐야 빼쌍 많은 70대 노인한테 당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너무 많은 극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 그걸 우려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네.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외딴 곳에 둘이 배를 탄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에게나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하도록 격려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 아이들이 뭐 수학여행을 가는데 다 같이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것마저도 혹시나 옛날에 20년 전에 어느 나라에서 무슨 전복이 돼서 이렇게 고려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불안해하는 거는 본인의 불안인 거지. 본인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서 본인의 해결되지 않은 불안의 여파가 가족, 아내와 딸에게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효주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안 시키고 있고 못하게 하고 있는 면이 있고 또 그걸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내면의 힘이 안 생긴다고요. 10,000원 버스도 타봐야 되고 지하철에 10,000원이면 거기 끼어도 봐야 되고 끼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내 몸을 좀 보호하는지 여름에 들끈적끈적 하려면 얇은 카디건을 입어야 되는지 애들이 이걸 다 배워야지 세상을 굳이 저는 살아가지. 안 배워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창훈님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 제가요. 너무나 문제가 있는 거라고 버스를 안 봅니다. 탄 네. 한 번 딱 타봤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초, 중, 고 전부 다 학교 앞에다 집을 다 얻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는 그 운동장 바로 위가 우리 집이었어요. 그래서 걸어 내려왔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뭐냐면 어머니가 바쁘니까 앞으로 다 해줬었는데 경험 안 해도 되는 경험을 아니죠.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죠. 굳이 그거는 가야 되나요? 피할 수 없는 길인 거죠. 그걸 안 겪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버스를 안 타게끔 그렇게 학교 근처로 집을 옮겨서 안전하게 키우려고 했지만 불안하시잖아요. 어머니로부터 보호받았다는 생각 안 드시잖아요. 저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교 때까지 저는 지금 학교 앞으로 이사 갈 겁니다.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지 마세요. 걸어 다닐 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딸이 절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딸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 이창우님하고는 다른 사람인 겁니다. 부모도 다른 사람이고 아빠도 이창우님의 아빠와 효주의 아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창우님의 어머니와 효주의 엄마는 다른 엄마입니다. 이창우님과 효주는 다른 사람입니다. 출발이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절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사랑한다는 이유로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 아이한테 있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것을 거슬렸을 때 아빠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왜 자식한테 그러한 불필요한 미안함을 갖게 합니까? 아이는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한 인간으로 한 개체로서 살아나가는 과정을 해나가는 건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는 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요, 선생님. 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케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학교를 걸어 다녀. 오케이 했어.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 날 수 있죠. 그럼 뭐라 그럴 겁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데려다 줄 걸. 제 인생이 뭐냐면 전 좀 흥분하게 되는데 전 제 인생의 주변에 하나 후회하지 않는 삶.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자. 아니요. 왜냐하면 16살이 되면 안 하실 것 같으십니까? 18살이 되면 안 그러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미성년자까지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 동안에 하나도 내면의 힘을 기르지 못하면 어느 날 다음 날 내일부터 법적 성인이에요.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효주 엄마가 알아서 심부름도 시키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는 보호는 사랑 맞아요. 맞는데요. 아주 작은 사랑이에요. 아주 작은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큰 사랑을 해줘야 아이가 큽니다.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자기의 애착 대상자인 엄마나 아빠가 내 눈앞에서 안 보이고 나랑 분리되어졌을 때 부모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애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애들이요. 유치원이나 학교를 등원한 다음에 막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엄마가 집에 가다가 혹시 교통사고로 났을까? 이런 불안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좀 늦으면 괜찮은가? 뭐 혹시 뭐 무슨 일 네네. 있나 이런 거 막. 네네네. 그 불안이 확 올라올 때 그 불안은 효주의 불안이 아니라 아빠인 저의 불안. 네 저의 이창훈님의 문제고. 불안이기 때문에 그걸 잡는 거는 누구의 몫이냐? 아빠. 저의 몫입니다. 네 이창훈님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아이가 다른데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요. 네 그 결핍이 효주한테 똑같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만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효주가 외롭게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효주는 어쩌면 누구한테 의존하는 것이 꼭 이 아이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인 이창훈님의 인생의 모든 데이터가 효주한테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